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TV입니다. 제가 노지 보급형 스마트팜을 사용한 지 2주 정도 되었는데요. 사실 2주 쓴 거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에는 약간 섣부른 감은 있어요. 하지만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일단은 2주간 쓴 사용 후기라도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 성능, 그리고 아쉬운 점, 기대하는 점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가격을 말씀드리기 전에 스마트팜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스마트팜이 들어온 지도 벌써 한 5, 6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2세대 스마트팜까지 왔다고 하는데요. 1세대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농장 내에 있는 각종 센서를 통해서 내 농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핸드폰을 통해서 어떤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뭐 측창을 닫는다든지 연다든지 이런 농작업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센서 측정값을 토대로 해서 어떤 농작업을 수행할 적에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농부들 스스로 해야 되는 수준이고요. 2세대 스마트팜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센서에서 측정된 값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농부인 사람이 아니라 복합 환경 제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하게 되죠. 그래서 각종 이제 센서 값이 누적돼서 빅데이터가 되게 되면은 그걸 이제 토대로 해서 인공지능이 의사결정을 해서 물을 준다든지 뭐 측창을 연다든지 닫는다든지 이런 자동 제어까지 들어가는 게 2세대 스마트팜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노지 보급형 스마트팜이라고 설치한 거는 1세대 스마트팜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비닐하우스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원격 제어 이런 것도 아니고 단순히 센서를 통해서 내 농장의 어떤 토양 내 습도나 온도, 이시, 전기전도도 정도만 체크하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지 보급형 스마트팜을 설치했는데 가격이 75만 원이라고 해요. 근데 이 75만 원이라는 가격이 농부에게 부담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걸 비교해 보자면은 올 초에 농민신문에서 보니까 농진청에서 올해 노지 밭작물 자동 관계 제어 시스템이라는 걸 개발했대요. 그러니까 센서로 측정을 해서 관수를 자동으로 하는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마트팜 시설하우스에서 센서 측정 값을 어떤 그 인공지능이 해석해가지고 자동 제어까지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몇천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치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자동 제어가 빠진 그냥 단순한 농장의 상황을 확인하는 정도이긴 하지만 여타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적에 75만 원이면은 한번 써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스마트팜이 신성장 동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스마트팜에 많은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꼭 시설하우스에서 하는 뭐 첨단 2세대 그런 스마트팜뿐만 아니라 이런 노지 보급형 스마트팜에도 지원이 있다면은 많은 농부님들이 접근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성능을 얘기하자면은 뭐 아직 2주 써서 제가 성능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리고 제가 이제 노지 스마트팜 설치했다고 영상을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져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뭐 굳이 이게 지금 자동 제어까지 되는 게 아니고 온습도 측정하는 정도라고 하면은 75만 원 들여서 하지 않아도 내가 밭에 가서 흙 한번 이렇게 뒤집어 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물론 이런 시설이 없이도 농사 잘 짓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최근에 세계 인공지능 농업대회라는 게 생겼대요. 신기하죠? 그게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팜의 선두주자가 네덜란드다 보니까 네덜란드에 있는 어떤 농업대학인 것 같아요. 그쪽이랑 또 특이하게 중국의 IT 기업이죠. 텐센트가 같이 합작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2회까지 진행되는데 1회 대회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은 네덜란드에 있는 시설하우스에서 오이를 인간 농부하고 AI 팀하고 재배를 해서 누가 더 수확량이나 당도나 크기나 이런 부분에서 앞서는지를 평가하는 대회였다고 해요. 근데 1회 대회에서 1등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1등을 하고 2등이 네덜란드의 베테랑 농부였다고 그래요. 네덜란드가 농업 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오이만 전문으로 한 베테랑 농부랑 인공지능이랑 붙었을 적에 인공지능이 이겼다는 거예요. 작년에 이제 그 2회 대회가 있었는데 2회 때는 작물이 방울토마토였다고 해요. 2회 때는 우리나라도 출전해서 본선에서 3위까지 했더라고요. 근데 2회 대회 때는 1위에서 5위까지 전부 AI가 수상을 하고
인간 농부는 끼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스마트팜 사용하지 않고 농사 잘 짓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고 인공지능이 그 베테랑 농부보다도 농사를 더 잘 짓는다는 게 앞서 말씀드린 대회를 통해서도 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꼭 베테랑 농부가 아니어도 초보 농부라고 하더라도 이런 스마트팜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쓴 보고편 같은 경우는 지금 토양 내 센서를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토양의 습도, 온도, 그리고 이제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는 정도인데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적에 가장 중요한 게 또 이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자동 제어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만도 내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작기 초반부터 이걸 쓴 게 아니라 작기 후반에 설치를 했고, 그리고 지금 2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 스스로는 내년 농사가 엄청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도 이런 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추이를 보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익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 노지 보급형 스마트팜을 이용할 수 있는 핸드폰 어플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서비스가 출시된 지 채 한 달이 안 됐다고 그래요. 아직은 베타 서비스 단계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업데이트되고 개선된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플 소개한 것 중에 농산물 시세를 보는 코너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추 농사를 짓고 있는데 최종 판매는 건고추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농산물 시세에 홍고추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건고추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 보면은 전국의 도매 시장의 경락가를 보고 시세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안동, 가까운 청송, 영양이 고추 주산지다 보니까 안동은 특이하게 안동 고추 공판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추만 전용으로 하는 공판장이 있는데 세상에는 이게 이제 특정 작물만 전문으로 하는 공판장이라 그런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금 소소한 부분이 약간 아쉽긴 한데 계속 업데이트 되면은 더 나아지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쉬운 점은 제가 이제 센서가 지온, 지습, EC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EC 전기전도도라는 게 토양 속에 양분이 얼만큼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기준점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EC 측정값을 보고 내가 관수를 할 적에 액비를 뭐 얼마큼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관비를 얼마큼 넣는다든지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좀 했었는데, 근데 문의를 들어봤더니 노지에서는 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오차 범위가 커서 이 EC 측정값만 딱 놓고 EC 값이 뭐 얼마 이상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 전기 전도도라는 게 우리가 비료 성분을 주게 되면은 그게 토양 내 이제 물 속에 녹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 상태로 이제 뿌리가 흡수를 하게 된다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는 전기가 통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기가 통하는 정도를 측정을 해서 비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적게 있는지를 판단하는 건데요. 통상 지금의 2세대 스마트팜은 거의 시설하우스의 양액 재배 위주잖아요. 그래서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 EC 측정을 토양에다 하는 게 아니라 양액에다가 측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양액이라는 게 우리가 물에다가 어떤 뭐 비료 성분을 섞은 걸 양액이잖아요. 그걸 이제 관수를 통해서 주게 되는 건데, 이 EC 값을 측정하는 데가 배지나 토양이 아니라 양액이 나가는 출구, 그리고 바스를 한 바퀴 돈 다음에 양액이 나가는 그 배출구, 이 양쪽에 EC 센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센서를 놓고 측정하다 보니까 오차가 좀 적고 정확도가 좀 더 있겠죠. 근데 토양 같은 경우는 토질에 따라서, 그리고 이렇게 뭐 비가 온다든지 해가 있다든지 이런 날씨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변수가 많다 보니까 오차 범위가 양액에다가 EC를 측정하는 것보다는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저는 정확히 우리가 이제 책에서 봤을 적에는 EC 전기전도도가 2를 넘어서게 되면은 거의 염류집적이기 때문에 비료량을 관비량을 줄여야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2라든지 아니면은 추정값은 1.5라든지 이렇게 딱 정해서 볼 수 있으면 편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근데 그런 거는 노지 토양에서는 측정값의 오차 범위가 크기 때문에
수치를 딱 정해놓고 참고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제가 이렇게 2주 동안 사용해 보니까 뭐 비 올 때라든지 제가 관수를 했을 때라든지 변화되는 추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가 앞으로 양분 관리를 할 적에 참고하는 수준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설하우스에서 2세대 스마트팜을 쓴다고 하면은 그때는 양액에다가 그러니까 물에다가 그 센서를 꽂고 측정하기 때문에 정확히 뭐 EC 값을 뭐 3으로 맞춰라, 2로 맞춰라, 1.8로 맞춰라 이렇게 그 추정 값을 딱 정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훨씬 낮긴 하겠죠. 근데 노지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지습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지습 측정치가 쭉 나와요. 우리가 토양을 보게 되면은 토양의 25%는 공기, 나머지 25%는 물, 그리고 50%가 이제 우리가 흔히 흙이라고 하는 고용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안에 5% 정도 유기물이 있으면 최적의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센서를 사용하면서, 이상적인 토양의 상태는 25%의 수분을 머금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과습 경보를 25%로 설정을 해놨어요. 25%가 넘어가게 되면 알림이 울리도록 딱 해놨는데, 제가 이걸 쓰면서도 그 습도가 몇 프로인지 계속 나와요. 지금은 비가 며칠 동안 왔기 때문에 보니까 한 20% 전후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비가 안 올 적에는 한 15% 이하로 15% 정도까지 떨어지기도 해요. 근데 이것도 추정값이 딱 있어가지고 지습을 뭐 20%로 맞추라든지 25%로 맞추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으면은 진짜 편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아니나 다를까 노지 토양에다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경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토양이 아니고 배지를 쓰고 또 비닐하우스로 다 막혀있기 때문에 비도 안 맞고 우리가 어떤 온습도 이런 환경 관리, 환경 제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측정값을 얻고 거기에 따른 환경 제어를 하기도 용이한데 노지는 이제 뭐 비 온다든지 뭐 이런 날씨 영향도 있고 또 토양만 보더라도 이게 사양토인지 뭐 모래땅인지 뭐 진흙땅인지 이런 토양의 종류에 따라서도 물 빠지는 시간 뭐 그런 것도 다 틀리고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EC와 마찬가지로 지습도 딱 몇 프로가 추정값이다라고 고정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제가 2주 써보니까 비 올 때 제가 관수할 때 또 그렇지 않을 때마다 이 지습이 변화하는 추이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추이를 참고로 해서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고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은 되긴 해요. 되긴 하는데 약간의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간 노지 보급형 스마트팜을 사용하면서 느낀 거는 이 스마트팜이라는 거는 정말 시설하우스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이구나. 노지에서 스마트팜을 100% 구현하기에 조금 여러 변수나 환경적인 제약은 있지만 그래도 어떤 변화의 추이만 내가 알 수 있다고 해도 의사결정하고 농작업을 하는데 분명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선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었는데요. 제가 노지 고추에 점적 테이프를 깔고 관수를 하면서 도대체 이 관수를 얼마 주기로 얼마만큼 줘야 될 것인가 이게 항상 제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나니까 여전히 숙제는 남아있지만 그래도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여기 센서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보고 도구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숙제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사용한 제품은 그린랩스라는 회사 제품인데요. 도대체 여기가 뭐하는 회사인가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 회사가 데이터 농업 쪽으로 스타트업 기업이더라고요. 이 스타트업이라는 게 우리 잘 아는 뭐 쿠팡, 배달의 민족 뭐 이런 곳들이 이제 스타트업 신생 기업이 되는 건데요. 그린랩스 같은 경우는 생긴 2017년도인가에 생겼다고 해요. 현재는 2세대 스마트팜 기준으로 전국에 한 700농가 이상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어떤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작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스마트팜 분야에서 무슨 우수상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우리가 그 스타트업의 그 투자 프로그램이 있는데 초기 투자에 해당하는 뭐 시리즈 A 투자라는 게 있대요. 그거를 60몇 억을 유치하고 누적해서 100억 정도
투자 유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지 보급형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출시된 지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어플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투자도 많이 받고 하셨으니까 점점 나아지리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대가 되는 거는 제가 지금 제 농장에 센서를 설치해서 센서 값을 제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저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린랩스 본사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밭의 상황을 저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본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노지 스마트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농가가 많아진다고 그러면은 더 많은 농가에 더 다양한 작물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데이터들이 1년, 2년 쌓여서 빅데이터가 되는 거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지 스마트팜 같은 경우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후 조건에 따라서 그리고 뭐 토질에 따라서 작물에 따라서 이게 그 변수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사용하는 농가가 많아져서 데이터가 많이 누적되게 되면은 그 수많은 변수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공통점을 찾는다든지 어떤 결과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내가 농사 짓는데 나 혼자 짓는 게 아니라 나와 비슷한 다른 농가들의 데이터랑 비교해서 농사를 짓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노지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뭐 빅데이터라고 할 것도 없을 거예요. 근데 시설하우스보다 변수는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몇 년이 걸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이 노지 스마트팜 사용 농가가 많아져서 빅데이터가 형성되고 그 빅데이터로부터 우리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사실 저도 이런 게 모든 게 처음이다 보니까 익숙지도 않고 제가 이 그래프나 어떤 측정값을 봤을 적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사실은 아직은 완벽하게 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맛보기 정도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이제 정식 할 때부터 쓰게 되면은 그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해서 지금 그 사용하기 전보다는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딸랑 2주 사용해본 제 나름대로의 후기를 올려봤는데요. 선택은 농부 자신이 하는 거죠. 이런 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은 안 하셔도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부터 늘 이제 관수하는 시점과 관수 시점이랑 관수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장애를 겪고 있었고, 제가 작년에 2세대 스마트팜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곳을 둘러보면서 나는 노지긴 하지만 저런 센서 같은 거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좋은 기회에 또 이렇게 직접 사용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스마트팜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저는 일개 농부일 뿐입니다. 제가 사용한 후기 개인적인 소감이기 때문에 일반화하시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